따스함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랑하며 살면 돼. 진실을 찾는다면 그건 힘든 일이야. 너무나 찾기 힘든 바로 박이소는 1957년에 태어나서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다음 미국 뉴욕의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1985년에 석사과정을 마쳤고 브루클린의 마이너 인저리라는 대안공간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1995년에 귀국했지요. 귀국 이후에는 작업, 교육, 평론 등 다방면에서 대단히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2004년 40대의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명은 박철호였는데 뉴욕에 있는 동안 박모라는 예명을 사용했고 귀국한 다음에는 박이소로 개명했습니다. 두 차례의 개명 시기가 근거지를 옮긴 시점과 대략 일치하고 동시에 미술가로서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작품의 형태도 미세하게나마 변화했습니다. 뉴욕의 박모가 한국적 정체성을 탐구했다면 서울의 박이소는 더 근본적으로 미술의 사회적 의미를 모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이소는 유학 시절인 1984년부터 2004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작품을 위한 사유의 과정을 담은 21권의 작가 노트를 남겼는데요. 그 덕분에 연구자들은 박이소가 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습작을 하고 다양한 재료를 구상하고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을 뿐 아니라 주위의 동료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침내 완성작에 이르는 과정을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박이소를 요절한 천재 미술가라고 부르는데요. 요절한 것은 맞지만 천재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탁월한 재능을 타고나서 고된 수련의 과정을 다 건너뛰고 불현듯 영감을 받아 놀라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특별한 인물과 박이소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재능을 꽃피우는 성실한 과정이 미술가의 윤리적 태도라고 믿었고 미술가가 특별히 위대한 사람이라 대중을 가르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존재가 되는 것을 각별히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었다는 말은 아니고 그가 오히려 천재라는 개념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는 뜻입니다. 미술가로서 박이소의 목표는 덜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중을 향해 발언을 하려는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대체로 어설프고 연약하고 열심히 만든 티가 나지 않도록 한마디로 위대한 걸작처럼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 산물입니다. 뉴욕 시절의 박이소가 한국성에 대해 고민했던 그 대표적 작품이 바로 사진 자료만 남은 1989년작 한국산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빈약한 모양새가 영 고양이 같은데 몸통에는 한국산 시베리아 호랑이라고 썼습니다. 그 즈음의 작가 노트를 보면 과연 한국의 전통이란 무엇이며 전통적인 것과 이국적인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호랑이 중 가장 몸집이 크고 용맹하다는 시베리아 호랑이는 한민족의 기상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당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 호돌이가 돼서 각광을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1986년에 호돌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서야 정작 한국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멸종된 지 오래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에서는 한 쌍의 시베리아 호랑이를 부랴부랴 미국 미네소타 동물원에서 수입했습니다.
어린애 장난 같은 그림과 잠옷 진지한 글씨체가 과하게 번쩍이는 박이소의 시베리아 호랑이는 어쩌면 처음부터 허상이었을지 모르는 전통이나 한국성에 대한 은근한 블랙 유머입니다. (1997년) 제2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유엔탑은 귀국 이후 작가의 사고의 지평이 한국성에서 확장돼서 기념비적인 미술에 대한 보편적 질문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줍니다. 계단형 기단 위에 우뚝 솟아오른 새하얀 유엔탑은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난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존재인데요. 모두가 이 탑을 봐서가 아니라 이것이 대한민국 생활 필수품 유엔 팔각 성냥의 상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유엔탑은 상표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성냥 제조사가 만들어낸 도안이라고 하지요. 광주 비엔날레에서 박이소는 반공과 방첩의 구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유엔탑이 표상하는 평화와 국가, 분단과 반전의 이데올로기도 어쩌면 한국산 시베리아 호랑이처럼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기념비의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장에 탑을 제외한 계단식 기단의 형태를 합판에서 도려내 벽처럼 설치했고 작품을 만들고 남은 부산물 또한 전시장에 버려뒀습니다. 이처럼 허름한 합판의 네거티브로만 구현된 기념비는 그 부재와 비현실성, 그것이 상징하는 국가적 대의의 덧없음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밝은 미래는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전체가 무너져 내릴 듯 얼기설기 엮여있는 강목 설치물인데 묘하게 사람들 같습니다. 강목 끝에 달린 둥근 전구들이 당신이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를 밝은 미래로 이끌어줄 누군가를 위해 애써 고개를 들고 빛을 발산하는 군중처럼 보입니다. 군부 독재 시대의 압축적인 개발 경제를 달려온 20세기의 한국 사회는 밝은 미래를 구실로 개인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영웅적 지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벽이 있지요. 조명이 된 군중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어설픈 이들을 서 있도록 지탱하는 건 텅 빈 벽이 아니라 허술하고도 빈약하게 연결된 채 서로 묶여있는 느슨한 연대의 상태입니다. 박이소의 당신의 밝은 미래, 우리는 행복해요,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책상 등은 이처럼 발랄한 제목과 부실한 외형의 이면에 공동의 목적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왔던 한 공동체의 불완전하고도 부조리한 실체를 보여줍니다. 박이소는 1995년 귀국 기념 전시에서 빌리 조엘의 어네스티를 정직하게 번역해 정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길지 않은 20년의 활동 기간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주제를 꼽으라면 이토록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예술가가 되기 위한 치열한 분투였다고 하겠습니다. 너무나 찾기 힘든 바로